자, 이제 드디어 5단계 원고를 다듬어서 쓰는 단계입니다. 다듬을 때의 요령은 듀얼 모니터로 작업을 하시기를 추천드려요. 왜냐하면 싱글 모니터로는 창을 2개 이상 띄워놓고 작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. 근데 이 원고 다듬어 쓰기 하는 단계에서는 창을 중복으로 여러 개를 띄워놓고 작업해야 훨씬 수월하고 능률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듀얼 모니터로 하시고, 여기 보기에서 워드 보기 가서 이 새 창을 누르면 새로운 창이 뜨는데 빈 창이 아니라 여기 있는 컨텐츠가 그대로 복사가 돼서 하나 또 만들어지죠. 이렇게. 그리고 여기에다가 뭔가를 수정을 하면 아까 원래 창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죠. 이게 기가 막힌 매직이죠. 마법과도 같은 기능입니다. 이게 좋아서 이 새 창을 하나 띄우고, 그죠? 그 밑에다가 하나 내려놓으세요. 다른 모니터에다가. 그래서 다른 모니터에서는 다른 페이지를 보면서 혹은 목차만 보면서 뭔가 작업을 한달지, 다른 페이지를 검색해 보면서 중복되는 내용은 없는지 이런 걸 체크한달지 여러 가지로 유용합니다. 듀얼 모니터로 작업하시면. 대부분의 사람들은 워드에서 그냥 이 나누기, 화면 나누기 기능만 쓰세요. 근데 이건 되게 화면이 작아서 답답하거든요. 별로 저는 능률적인지 모르겠더라고요. 이걸로 이렇게 작업하면 화면이 너무 작아지잖아요. 그러면 너무 답답해. 이렇게 하지 말고 나누기 대신에 새 창을 누르세요. 이 새 창 기능을 누르면 완전히 빈 새 창이 뜨는 게 아니고, 빈 새 창은 다른 명령 키가 있죠. 컨트롤 N이라고. 그럼 빈 새 창을 하나, 빈 문서를 만드는 경우고요. 그거하고 전혀 다르게 여기 기존의 문서를 열어놓은 채로 새 창을 누르면 그 문서에 온갖 수정본이 반영이 똑같이 자동으로 되면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합니다. 꿀팁이에요. 알려드렸습니다. 그렇게 듀얼 모니터로 쓰면 좋다는 말씀 드렸고요. 꼭지 단위로 분량 체크를 들어가셔야 되는 단계입니다. 그래야만 이 꼭지는 분량이 충분한데 그 다음 꼭지는 분량이 모자란다,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알아서 형평성 그리고 분량의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죠. 그리고 지금 5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만연체가 아닌 단문으로 쓰기에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. 또 논문체, 그렇게 딱딱한 말들 말고 구어체로 평이하게 쓰는 말로 바뀌어야 됩니다. 바뀌어 있지 않다면 그렇게 수정을 하셔야겠죠. 그 다음에 어려운 문자 쓰지 말고 쉬운 단어로 표현하는 것으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. 또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표현은 구체화 시켜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. 또 문단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특히 초보 저자분 중에는 문단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문단을 문장마다 막 다 내려 써버린달지, 문단을 너무 길게 만든달지, 아니면 너무 짧게 만든달지, 이런 여러 가지 실수들을 하시는데,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꼭지의 처음은 재밌게 구성을 하는 것을 신경을 쓰셔야 되는 단계입니다. 또한 책 원고 전체에서 약 첫 30%의 정성을 쏟아야 된다,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단계가 바로 원고 다듬어 쓰기 단계입니다. 자, 그럼 실제로 다듬어 쓰기를 실습해 보겠습니다. 자, 여기서 보시면 문단이 문장마다 이렇게 내려 쓰시면 안 됩니다. 한 문단은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는 덩어리 글이거든요.
덩어리의 흐름이 하나의 흐름이어야 됩니다. 그 흐름이 조금 바뀌기 시작한다. 예를 들어 뭐 레오짱 사례를 뜨는 이런 사례로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다. 그러면 이 덩어리를 다른 문단 덩어리로 묶어줘야 되는 거고요. 요 앞에는 요거대로 묶어줘야 되고요. 이런 게 문단이죠. 그러면 근데 여기는 지금 문장마다 이렇게 썼죠.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. 이렇게 앞에 붙여줘야 되죠. 이게 한 문단이 되는 거죠. 4줄입니다. 여기서 더 다듬을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첫 문단은 몇 가지 표현이나 오타 이런 것들을 수정해 주면서 다듬기를 마쳤습니다. 두 번째 문단을 보죠. 이렇게 따옴표 처리를 해서 대화라는 것을 나타내 주기도 하고요. 따옴표 처리를 지금 단계에서 조금씩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야 마무리가 되겠죠, 깔끔하게. 여기서 더 추가로 할 말이 생각났습니다.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더 추가해 주시면 되죠.
이 정도로 여담이지만 재미있는 에피소드잖아요. 이런 것들이 생각나서 추가해 주었습니다. 지금 마무리 단계지만 꼭 마무리 다듬기만 하라는 법은 없죠. 마무리 단계인 이 5단계에서도 생각나는 게 있으면 추가로 이렇게 적어서 느리기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. 똑같죠? 여기는 상대적으로 문단이 굉장히 길죠. 그렇지만 흐름이 동일한 레오짱 사례라는 것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로 조금 크더라도 하나로 문단을 유지해 주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. 그래서 이건 좀 크고요. 앞에는 간단한 설명문이니까 간단하게 짧게 문단이 구성이 됐습니다. 세 번째 문단은 이렇게 이어서 길게 또 써주면 되겠네요. 그리고 다듬어 주시고요. 문장들을. 틀린 말들을 고쳐주고요. 교학상장이라는 자료에서 찾은 거 여기다가 추가해 놨단 말 있죠? 이런 것들도 조금씩 보완해 주면 좋습니다. 예를 들어 한자 풀이 이런 것 말이죠. 교학상장 이런 한자들을 찾아줬습니다. 뜻풀이를 정확히 해준 거죠. 그리고 인용 표시, 구절 표시를 따옴표로 해줬습니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다른 메모장에다 써놓은 게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면 좋습니다. 자, 모토로 삼았답니다 하고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추가적인 말들이 이어지는 논리가 있으면 다른 메모장에서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 분량도 늘어나고 내용도 더 풍성해지고 참 좋죠. 그리고 여기 오타가 많이 났는데 이런 것들도 다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. 문단도 큰 덩어리 가지게 이어 주시고요. 문장 내려쓰기 이런 거 삼가 주시고요. 단문으로 짧게 짧게 끊어 주시고요. 문단으로 덩어리지게 이어 주시고요.
그리고 그때 대충 자리만 차지시켜 놓았던 고유명사 이런 건 검색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. 네, 이 정도로 해서 문장들을 깔끔하게 다듬어 줬습니다. 다듬어 쓰기 해서 제가 여기서 한 것은 주로 문단으로 이어지게 붙여준 것이고요. 그 다음에 긴 문장은 짧게 단문으로 만들어 준 것이고요. 어려운 표현들은 구어체로 부드럽게 바꿔준 것이 있고요. 쉬운 말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. 네, 이상으로 원고 다듬어 쓰기 샘플링 작업을 마치겠습니다. 화이팅!